곰녀. 안녕하세요. 곰녀 스튜디오의 웹툰 작가 위듀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웹툰 작가가 되려면 꼭 알아야 하는 3가지, 그리고 웹툰 작가 지망생분들이 가장 간과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냐면요, 저희 스튜디오에 웹툰 작가 지망생이신 직원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현직 웹툰 작가가 뭔가 가르쳐준다고 하면 어떤 걸 배우고 싶으시냐 그랬더니 그분께서 어쨌든 자기는 이제 그림도 미술학원 다녀서 잘 그리고 하니까 작가 데뷔하는 데는 시나리오가 가장 어려운 것 같다. 시나리오에 관련된 거를 좀 배우고 싶다.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게 가장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3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품의 결말 엔딩을 짜기가 너무 어렵다. 2번째는 갈등 사건을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요. 캐릭터들 간의 갈등 사건을 다룰 때 얼렁뚱땅 약간 해소해버리는, 어떻게 하면 갈등 사건을 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3번째는 이야기 중간중간에 위트나 개그, 이런 유머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그게 참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3가지, 결말을 어떻게 쓰는지, 갈등 사건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위트와 유머 어떻게 넣는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이 3가지 모두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어떻게 보면 저만의 노하우들은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막 엄청나게 대스타 작가여가지고 위대한 작품을 쓰는 작가는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겠지. 솔직히 더 좋은 작품 만들고 싶고 더 재밌는 작품 만들고 싶어서 꾸준히 공부하고 계속 고민하고 계속 연습하고 계속 다음 작품 하고 싶어하는 작가인 거지, 사실 막 대단한 작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저만의 어떤 노하우나 팁들이 정답은 아닌 점 감안해 주시고요. 위듀라는 웹툰 작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해답을 찾아서 그걸 작품에 녹였구나,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작품의 결말, 엔딩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점의 본질은 뭐냐? 제가 곰곰이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작품 결말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이야기를 창작한 창작자의 메시지가 담긴다고 생각해요.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 이거죠. 가장 일반적으로는 해피엔딩과 새드 엔딩, 열린 결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런 엔딩들도 엄밀히 따지면 다 메시지예요. 주인공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런 해피엔딩 속에는 그 작가가 정의한 행복이라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요. 행복의 정의는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사랑을 쟁취하는 그런 행복일 수도 있고, 결혼식 엔딩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역경을 이겨내서 결국 결혼으로 끝나는. 아니면은 이별을 통해서 주인공이 성장하는 이야기로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죠. 얼마 전에 논란이 많았던 25, 21, 그 작품의 엔딩이 결국 이별이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엔딩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피엔딩이냐 이러면서 막 분노하시는 시청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근데 권도우 작가님께서 이것이 자기가 생각한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고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결말도 해피엔딩이라고 느꼈어요. 복수를 성공시키는 그런 해피엔딩도 있을 수 있죠. 최근에 아주 넷플릭스에서 핫했던 더 글로리 라는 작품, 김은숙 작가님의 작품을 보시면 통쾌하게 복수를 하고 새로운 복수를 예고하면서 끝났죠. 어쨌든 복수가 성공하면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 아가씨에서도 복수가 성공하고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그 반면에 정반대로 욕망을 포기함으로써 해피엔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재밌게 봤던 www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라는 작품에서, 공교롭게도 이 작품도 권도훈 작가님 거네요. 거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주인공 3명 중에 1명이 자기가 막 아등바등 버티고 어떻게든지 채우려고 했던 그 욕망을 이제 자기 손으로 내려놓으면서 자유로움을 되찾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평화도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의 평화. 이렇게 해피엔딩의 종류가 여러 개인 것처럼 새드엔딩도 마찬가지예요. 창작자가 무엇을 비극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메시지가 다 다르죠. 그리고 열린 결말의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만든 사람의 어떤 명확한 메시지? 이러이러한 걸 전달한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질문형 결말인 거예요. 어떤 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형태의 결말이 약간 열린 결말인데, 열린 결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에요. 어떤 작품이 끝나고 나서 그게 웹툰이 됐든 영화가 됐든 드라마가 됐든 그 시청자들, 독자님들끼리 말이 많아지거든요. 어떻게 했어야 했다, 아니면 이런 결말은 이런 걸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아니다, 네 해석은 틀렸다, 막 이런 식으로 각자 자기가 믿는 가치관대로 자기가 원하는 엔딩을 그려보고 서로 토론할 수 있기 때문에 열린 결말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결말의 형태가 있는데, 내가 내 작품의 결말을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건, 바꿔 말하면 내가 궁극적으로 이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모르겠다는 소리거든요. 웹툰 작가 지망생 분들이 가장 간과하는 게 약간 이거라고 생각해요. 웹툰을 너무 하고 싶어, 많이 봤고 주고 따라 그렸고 끄적끄적 그리다 보니까 웹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미술학원도 다녀서 그림도 잘 그려. 정작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없는 경우. 웹툰 작가가 너무너무 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웹툰을 그리는 작가가 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못할 수가 있죠. 왜 제가 이런 거에 공감을 하느냐, 왜냐면 저도 똑같았거든요. 아, 내가 레즈비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럼 난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작가가 돼야겠다라고 결심한 이후에는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굉장히 뚜렷한 그런 작가가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그런 게 명확하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명확하지 않아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몰랐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인지했으면 이제 그 다음은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제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냈는지 저만의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와, 이 작품은 정말 대단했다, 명작이야 라고 생각했던 작품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작품들의 공통점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이 다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약하고 친구도 없고 외톨이였던 주인공이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능 하나를 알아봐주는 친구 또는 연인을 만나서 결국 성장해내가지고 어떤 빌런을 무찌르거나 혹은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는, 그래서 평생 동안 간절히 원하던 무언가를 이루게 되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의 구조를 갖고 있는 작품들은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진심으로 알아주고 응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인간은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그런 작품들이 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첫째는 나만의 메시지를 대체 어떻게 찾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지? 나한텐 그런 메시지가 없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 거. 그럼 이제부터 찾아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진짜 감동받았던 작품들은 대체 뭐지? 그 작품들의 공통된 어떤 이야기 구조가 있을까? 공통된 설정이나 공통된 캐릭터나 공통된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조금씩 다르더라도 구조는 비슷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플롯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구조를 분석해서 적어봐요. 그러다 보면은 공통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공통점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뭘까라는 거를 이제 교집합을 다 맞춰보면 딱 한 문장이 나옵니다. 왜냐면 정말로 감명 깊게 본 작품들은 굉장히 명작이기 때문에 보통 한두 줄로 다 메시지가 나와요. 만약에 한두 문장으로 메시지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작품은 조금 난해한 작품일 수 있어요. 그런 작품들은 아쉽지만 선별한 거에서 조금 제외를 두시고 메시지가 좀 분명한 것들로 추려보세요. 내 마음이 동했다는 거는, 내가 감동을 받고 깊은 여운을 느꼈다는 거는 그런 이야기의 서사를 좋아하고 그런 메시지를 내가 전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내가 전혀 감흥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갈등 사건을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깊이 있는 갈등 사건을 짤 수 있을까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겪었던 경험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투닥거리기도 하고 크게 싸우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갈등을 경험해요. 이미 우리 안에 이야기 보따리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흩어져 있는 기억들을 모아서 재정립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해보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싸움은, 그런 싸움은 누구랑 싸웠는지, 그리고 왜 싸웠는지, 어떻게 화해했었는지, 후회되는 건 없는지, 억울한 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쭈르륵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은 것들을 정리할 때 팁은, 저를 생판 모르는 남한테, 초면인 사람한테 제 경험담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시고 적어놓는 거예요. 내가 누구가 싸웠는지,
뭐 만약에 엄마랑 싸웠다 그러면은 그동안 엄마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이런 거를 기초 지식이 있어야지 그 싸움이 시작된 그 배경을 알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애인이라던가 뭐 친구라던가 그럼 그 친구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내가 쟤한테 얼마나 막 애지중지 해줬는지 막 그런 어떤 사정들이 기초 배경에 있어야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제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래서 싸웠구나 그래서 네가 서운했겠구나 그럼 그 사람은 너한테 되게 서운할 수 있었겠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적어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경험들을. 크고 작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여동생이랑 되게 옷 입는 걸로 많이 싸우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사소한 걸 수도 있고 아직도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서 잠 못 이루게 하는 그런 큰 사건도 있을 거예요. 다양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나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왜 이런 갈등이 벌어졌나 역으로 추적하다 보면 그 원인이 나오거든요. 저는 깊이 있는 갈등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건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을 독자들한테 딱 소개하는 순간 그 캐릭터가 이렇게 행동한 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캐릭터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다소 상황이 답답하고 갈등이 점점 막 고조돼도 이제 그걸 지켜보는 독자님들이 왜 저러는지 아니까 저게 좀 해소됐으면, 극복됐으면, 화했으면 이런 식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 원인에 대해서 소개가 안 되고 왜 저렇게 행동하나? 캐릭터들이 왜 저런 말을 쓰나? 왜 저렇게 까칠하게 행동하지? 막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안 나오면 답답한 고구마가 막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죠. 이유도 모른 채 그걸 꾸역꾸역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독자님들도 도망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나타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원인이 없다거나 너 왜 이렇게 나한테 못되게 굴어? 막 이랬는데 그냥 이래버리면 갑자기 그 캐릭터가 엄청 얄팍해지고 우리가 겪는 갈등의 사건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질 거예요. 원인이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원인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반드시 있는 그 원인이 너무너무 터무니없고 하나도 설득력이 없는 원인이라고 하면은 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은 꾸역꾸역 고구마를 먹었는데 이 고구마를 먹을 가치가 없었어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거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저 상황 속에서 저 사연을 갖고 있으면 아 나라도 저렇게 행동했겠다 이렇게 공감될 만큼 그 정도의 원인이어야 돼요.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그리고 이 질문을 주신 직원분께서 아, 이 얼렁뚱땅 해소해도 되는 걸까요? 사건을 이렇게 해결해도 되는 걸까요? 라고 하셨잖아요. 이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정말로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제3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후루룩 먼치기처럼 해결해버리면 안 돼요. 나한테 사연이 있고 상대방한테 사연이 있어서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을 독자님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랬는데 그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갑자기 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야 너네 화해! 그래서 네 나 이제부터 너를 용서하기로 했어. 우리 화해하자. 이런 식으로 갈등이 해소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해소될 때는 반드시 납득할 만한 어떤 선택을 해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갈등을 참고 인내한 보람이 있겠죠. 거기서 그 캐릭터의 가치관이 나타나겠죠.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근데 진짜 어려워요. 갈등 있는 사건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거를 잘 못해가지고 이 전작품 사과를 나눠 먹는 방법이란 작품을 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후회가 많이 남아요. 아 이걸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런 사건을 더 빌드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갈등을 다루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저 진득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중간중간에 뭐 위트 있는 대사나 뭐 유머나 개그 같은 거를 적절히 섞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아 이것도 진짜 어려운 거긴 한데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갔냐 하면은 이것도 메모하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걸로 해결했거든요. 제가 일상 속에서 살면서 막 웃을 때가 있잖아요. 한 번도 웃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겠죠. 갑자기 빵 터져서 깔깔깔 웃는다던가 피식하고 웃는다던가 뭐 다양한 그런 기분 좋은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순간들을 스쳐보내지 마시고 후다닥 핸드폰을 켜서 이렇게 메모를 하세요. 내가 방금 왜 웃었는지 뭐가 그렇게 웃겼는지 그게 어떤 비주얼이 웃겨서 웃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대사의 말맛이 웃겨서 웃었을 수도 있고, 내 일상 속에서 웃었던 경험에 대해서 떠올리기가 어려우신 분은 컨텐츠에 관해서 적어도 돼. 내가 어떤 컨텐츠, 영화나 웹툰이나 드라마 이런 걸 보면서 막 웃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웃었을 때 바로 메모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웃었다. 이게 뭐 때문에 웃겼다.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두시고 그걸 나중에 자기 작품에 이제 응용해서 써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얼이 너무 웃겨서 너무 어이없어서 약간 킹 받아가지고 웃었던 적도 있고, 뭐 베테랑이 아니라 극한 직업에서 이제 오프닝 시퀀스에서 그 범죄자 잡는 장면에 슬로우 모션 나올 때 그때도 좀 웃겨서 웃었었고, 형사들이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치킨을 너무 진지하게 투어 왕갈비 통닭 만들 때 그런 장면들이 웃겨서 웃을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말맛이 너무 좋아서 대사가 너무 그냥 아주 찰져가지고 와 진짜 너무 유머러스하다, 너무 위트 있는 대사다, 막 키득키득 그렇게 웃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스킬을 갖고 계신 거예요. 멜로가 체질이라는 작품의 대사들 진짜 주옥 같아요. 주옥 같은데 너무 웃겨요. 어떻게 그런 대사들을 생각했는지. 그런 것들 메모해 놓는 거죠. 웃긴 포인트들은 사실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다 보면 나의 취향을 알 수 있어요. 그 취향이 확립이 되면 비슷한 작품들을 또 찾아 나서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 못하는 어떤 역량이더라도 그거를 엄청 잘 해내는 다른 작품들, 이 친구는 말을 진짜 웃기게 해 하는 그런 친구를 막 찾아가세요. 그리고 계속 대화하면서 계속 그 작품을 분석하면서 왜 이렇게 웃긴 거지? 이런 거를 이유를 찾아내려고 해보세요. 어떠셨나요?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분석하고 제 작품에 녹였던 어떤 노하우 팁들 3가지를 말씀해 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웹툰 작가에게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뭐 그게 그림에 관련된 어떤 실무 영역의 노하우여도 괜찮고요. 시나리오 영역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짤 때 이렇게 막혀요. 이런 거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이런 댓글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웹툰 작가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하실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다음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봬요. 안녕.